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 30대를 위한 코인 투자가 인생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20, 30대를 위한 코인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자는 누구나 처음엔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 투자가 앞으로 대세겠고 시장 규모가 3트릴리언밖에 안 됩니다. 3천억 달러죠. 100배 정도 성장할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인과 주식이 통합될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는 주식과 코인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죠. 네, 그렇게 통합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턴어라운드, 인생의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노동소득으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이 높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셔야 세상을 바로 보고 AI와 로봇이 직장이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꼭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봅니다. 제목은 Turn Around. 여러분의 사고를 깨고 껍질을 깨십시오. 오픈 마인드, 열린 자세로 세상을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에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건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의 인생의 기회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축 통화가 100년마다 바뀝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오랫동안 100년 주기로 바꿔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100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더 이상 달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화폐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적 흐름을 읽고 움직이실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은화와 금화로 화폐를 했었지만 그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길드화, 지폐가 드디어 도입됐고 지폐를 도입한 계기는 금본위제. 영국 같은 경우는 금 바탕으로 금을 바꿀 수 있는 지폐를 발행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970년도에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지폐가 결국 종이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종이를 엄청 찍어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화폐 기능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계 기축 통화 역사를 보세요. BC 5세기 때도 은하로, 금으로 합니다. 최근 미국이 달러를 코로나 때문에 엄청 찍어냈죠. 그래서 중국이 뭘 하고 있죠? 자,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네, 금을 사모았죠, 몇 년 동안.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다시 금본위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를 통해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기축통화가 100년마다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음, US의 힘이 좀 줄어들고 차이니즈 힘이 올라오고 있죠. 네. 기축통화가 바뀌는 시점에 뭐가 생기죠? 네, 꽝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미국이 1944년에 기축이 바뀐 원인이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결국은 미국으로 엄청나게 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금본위제에 의한 기축통화국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년마다 바뀌는 기축통화. 현재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마지막 기회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유니온에서 얘기했던 말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레이 달리오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전쟁 아니면 리셋이에요. 그래서 레이 달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국가가 부채가 증가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리셋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도 지금 38조 달러가 지금 부채가 있죠.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셨죠. 자, 비트코인을 왜 받아들이죠?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사서 결국은 끊임없이 부채를 늘려가겠죠. 그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또는 기축이 암호화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축 통화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죠. 국가가 흥망성쇠에 대한 연구를 한 레이 달리오는 부채 증가가 결국은 문제가 돼서 정치인들이 복지를 감소한 거와 세금 증가를 동시에 이루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노라고 하겠죠.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국민들이 투표권 때문에 복지를 감소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국 부채가 증가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가하고 있는데 결국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예요. 그러면 연금 문제도 결국은 터지겠죠. 우리나라도 미래가 그렇습니다. 이미 유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면 좌우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위해서 세계 1, 2타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산업혁명. AI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리셋으로 가면 서로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 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축이 5개가 있어요. 힘, 파워. 자, 파워가 5개가 있는데 경제, 신용, 사회죠. 은행에서 우리가 신용을 일으켜서 실제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 온다면 500만 원치가 어떻게 되죠? 풀려나가서 실제로 500만 원이 통용됩니다. 그게 글로벌 M2죠. 통용된 돈이 많이 늘어나는 신용사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신용에 의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와 신용, 신용이 결국 뭐 경제 돌림 피해요. 이 신용이 경직되면 어떻게 되죠? 뱅크런이 일어나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신용 공색을 걱정하여 은행들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뱅크런을 걱정할 때니까 한국은행에서 은행들 대해서 현금을 즉시 공급해 주겠다는 어떤 긴급 대책을 세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파워, 역사. 역사는 돌고 돈다. 자, 세상을 이해하려면 500년간의 역사를 레이 달리오가 연구를 했답니다. 모르는 것은 공부하라. 열린 태도를 가져라. 우리가 생각보다 열린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코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러습니다. 대원외고 학생들이 쌤 미쳤어요. 그런 걸 하세요? 도박인데요. 망할 건데요. 네.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누구도 세상을 빨리 보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린 자세가 없는 거죠. 저도 비트코인이 나오고 채굴이 나왔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고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왜 문제가 생기냐? 의견 불일치, 분노, 보복이 아니라 모험으로 받아들이자.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고 그 지식과 배경이 다르겠죠.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지금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죠? AI와 로봇이 3년에서 5년 내에 엄청난 세상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지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한 얘기인데요. 5가지 파워. 자, 첫 번째는 돈이죠. 경제에 따라서 파워. 이 파워가 세상을 움직이고요. 문제는 기축통화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서로 열심히 하고자 하고 굉장히 나라들 협력을 했죠. 세계 질서가 변하는 시점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결국 대립하고 싸우고 결국 독재자가 탄생하죠. 제2차 세계대전 보시면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자가 나왔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자주의로 유엔이라든지 국제연합, IMF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되죠? 미국이 이런 협회에서 이제 탈퇴하기 시작했죠. 기후협회에서 탈퇴하고 막 탈퇴합니다.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팬데믹, 2019년에 팬데믹이 있어서 700만 명이 죽었죠. 기후가 굉장히 난폭해지고 있고. 자, 그런데 마지막 파워는 뭐죠? 인간의 창의성.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혁명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빅사이클에서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냐. 자, 100년 주기로 빅사이클,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100년마다 바뀐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5가지 파워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현재 우리는 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세계 질서가 자국 이기주로 바뀌었고 지금 돈이 돌고 있지 않고 경직으로 갑니다. 경직.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뭐죠? 대공황이라는 거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세계 질서가 바뀌었고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나와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이나 IMF 다자주의로 갔죠. 자, 우리가 AI의 신기술 혁명에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이 다툼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직관이 필요합니다. 자, 부채 사이클 후반전에 와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부채 사이클 후반전. 자,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시스템을 리셋할 거냐. 부채가 너무 증가됐다는 거는 국가 소득이 결국 어떻게 되죠?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지출이 너무 많아요. 원금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이자를 떨어뜨리려고 금리 인하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자, 해결 방법은 2가지예요. AI 혁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시스템을 리셋할 거냐. 결국 기축통화 바꿔야겠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시대엔 독재자가 나오죠.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하죠. 민주주의 붕괴, 내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그 권력 다툼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능동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힘겨운 시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부를 지키려면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자산에 금이나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사실은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졌죠. 1년 동안 89%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이 3년 동안 18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올 거면 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금도 자산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실물 자산,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되죠? 자, 경제가 붕괴되면 부동산도 엄청나게 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일본 도쿄와 같습니다. 도쿄만 그때 부동산이 올랐죠. 현재 대한민국도 강남만 올랐죠.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고 비슷합니다. 결국 부동산도 2, 3년 내에 굉장히 폭락을 할 것이고 장기 하락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그 인구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그래서 실물 자산 중에 우리가 암호화폐,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코인도 결국 경제가 붕괴되면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투자할 시기는 아니에요. 올해 2026년에 가격이 폭등했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2028년쯤 저희가 기회가 오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소액으로 투자해서 경험을 쌓아 놓으세요. 지금 투자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시면 망합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97%는 손실을 보고요. 3%의 개미만 이익을 봅니다. 개미. 결국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이 수익을 보는 건요, 3%밖에 안 됩니다. 왜 3%밖에 안 될까요?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주식은 소유하는 거지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4년에서 8년 정도 보고 장기 투자로 우량 자산을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반짝 땄다가 결국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 AI 혁명으로 역사적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증오와 분열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 개가 다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국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도 다보스 포럼 그레이스 리셋을 제안한 크라우스 슈밥 회장의 제안이 있습니다. 다보스 리셋이 뭐죠? 포럼이 세계 세력들이 모여서 실은 경제 수장들인데 이게 결국 세력을 봐야 되죠. 이들이 모여서 뭘 하죠? 네, 세계의 전체적인 전략을 논합니다. 그레이트 리셋. 달리오가 얘기했던 리셋이 이겁니다. 자, 나중에 인터넷이나 뭐 챗GPT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되냐? 턴어라운드. 여러분 인생의 턴어라운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벽에서 깨야죠, 아래서. 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이 두 가지 중에 결국 자본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서민이나 노동자죠. 근데 이제 노동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요. 자본소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부의 격차가 벌어진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숙명적인 현실에 여러분의 한 줄기 빛이 왔는데 문제는 뭐죠? 이 빛은 굉장히 밝습니다. 잘 활용하면 빛이 되겠지만
돌아서면 어둠이 되죠. 부의 수레바퀴에 올라타야 되는데 결국은 2015년에 16년 강남 상속을 비트코인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네. 저 후배인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후배가, 재벌 3세였습니다. 그 친구가, 형, 이번에 뭔가 꽝 터져. 엄청난 게 터질 거야. 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에 비트코인을 조금 알게 되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아, 이거네?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알고 보니까 결국 2015년, 16년에 강남 쪽은 비트코인을 상속을 다 끝낸 거예요. 그때는 미성년자, 성년자 상관없이 빗썸에 가입할 수 있었고, 코인으로 다 상속을 했습니다. 엄청 쌀 때 했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나면 이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굴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많습니다. 예, 코인 시장 자체가 3트릴리언, 3천억 불밖에 안 됩니다. 예, 3천억 불 뭐죠? 엔비디아 시총보다 작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자본시장을 보면 현재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0배 정도 성장을 할 겁니다. 미래에. 성장한 자산에 올라타야 되죠. 대신 메이저 코인만 해야 됩니다. 탑5. 메이저 코인만 한다면 미래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일을 매년 여러분은 엄청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내가 필요해요. 이 코인을 구매해서 4년 이상 버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년 이상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투자는 경험과 신뢰인데 경험과 믿음이 있어야 버팁니다. 8년 동안 제가 코인을 사고 팔지 않았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예,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그 코인을 구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틴 사람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팝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코인 공부하시고, 미국 주식 공부하시고, 국내 배당주 공부하시고. 끈질긴 인내와 믿음이 결국 묵묵히 걸어가는 게 필요한데, 미른 곰탱이처럼 준비된 인내, 장기 투자. 이게 워런 버핏이 한 말이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거면 주식을 사지 마라. 워런 버핏. 자, 그 워런 버핏이 애플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AI 시대가 오고 로봇 시대가 오면서 애플은 뭐요? 이미 멀어져 가는 산업이죠. 점점점 핸드폰은 사양삼으로 갈 거예요. 물론 아직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성장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핸드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느나요? 안 늘어요. 3년마다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제 핸드폰 5년째 지금 멀쩡합니다. 고장이 잘 안 내네요. 그럼 핸드폰 수요가 줄겠죠? 네. 자, 산업은 30년 정도 지나면 쇠퇴됩니다. 미국의 나스닥이든 다우든 최상위 기업 10개를 보면 10년 동안 버티는 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30년이 지나면 거의 다 바뀝니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거지 상위 10개 기업을 10년 동안 추적해 보세요. 한두 개 빼고는 다 사라졌어요. 30년 지나면 지금 삼성전자 하나 남았고 다 바뀌었어요. 순위가. 그렇게 세상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자, 코인 투자하시려면 메이저 5대 코인, 비트코인, BTC, XRP, 리플, 이드리움, ETH, 솔라나, SOL, BNB, 바이낸스, 그래스 코인입니다. 요 5개 코인을 분산 투자하셔서 오랫동안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XRP를 많이 가져갈 겁니다. 비트코인 10%, 뭐 이드리움 10%, 솔라나 뭐 5%, BNB 5%, 나머지 한 70%는 XRP로 가져갈 겁니다. XRP가 금융결제 되고
국제 송금이 되면 스위프트 대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폭발적 오를 건 XRP죠. 비트코인도 좋은 자산입니다. 근데 이미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고. 그래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과 안정화 코인을 섞어서 투자를 합니다. 자, 한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모든 투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건 금융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100년 주기의 대공황, 50년 주기의 경제 파동, 10년 주기의 경제 혼란,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대공황이 올 때가 됐죠. 1929년이니까 100년 거의 가까이 됐네요. 자, 10년마다 2008년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미국 금융위, 리먼 브러스트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은행들이 파산하니까 돈 맡긴 게 어떻게 돼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휴지 조각되고.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왔죠. 난리가 났죠. 2018년 미국 모기지 사태, 주택 대출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 묻지도 않고 대출해줘서 난리가 났죠. 이건 결국 파생 상품 때문에 난리 난 겁니다. 10년마다 이런 사고가 터지고 있죠. 자, 2028년. 와우. 대공황 겹치네요. 100년, 10년 다 겹치네요. 굉장히 위험한 데죠. 2027년에 빵 터질지, 올해 연말에 빵 터질지, 2028년 빵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계로 봐서는 자, 요런 시간이 겹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한국의 시점이 일치됩니다. 엄청 올랐죠? 모든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거는 금융 세력들이 사이클을 만들고 학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달러 기축 통화는 부채 증가와 많은 화폐 발행으로 힘이 소멸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던 얘기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암호화폐로 등장. 1988년에 영국 경제지 피닉스의 등장은 이게 코인이에요. 코인의 등장이었어요. 이미 30년 전에 기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죠? 미리 예측을 하고 1988년에 했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죠. 우연히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기축 통화는 100년마다 바뀌고 부채 증가가 되고 이런 걸 다 예견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왜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제 과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2018년에 암호화폐 투자했을 때 미쳤구나, 도박이다. 2021년 불장 때 저와 같이 있던 동료들이 저한테 친한 척 하면서 30명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 문의했어요. 소액으로. 이거 투자가 아니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 1, 200 하겠다고 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투자가 아닙니다. 20, 30대 학생들이 또는 지금 갓 직장을 들어가신 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는 건 맞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소액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경험을 쌓는다는 거고 경험을 쌓아 충분히 신뢰가 가지면 그때는 충분히 많은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2025년 암호화폐 친구들한테 몇 명씩 전화가 왔어요. 힘들지 않냐? 코인 떨어져서. 저는 8년 전에 사서 안 힘듭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불쌍한 양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는 반대로 많이 벌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전화가 와서, 많이 벌었지 않냐? 또는, 떨어져서 너 삶이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은 턴어라운드, 인생이 바뀌려면 편견과 세상에 대한 그 부정적 생각, 갇혀있는 생각들, 주변 사람들 생각들 다 버리시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2019년도에 친한 동료 후배들께 그때 XRP가 300원, 500원 했어요. 엄청나게 권유를 했습니다. 사라. 이거 4, 5년 갖고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10년 이상 가주면 무조건 많은 수익이 날 거다. 네. 아무도 안 사던데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우 친한 녀석들한테 야, 노후 대비하려면 우리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그래서 후배 한 명, 친한 친구 두 명에 세 명은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 친구들 안 팔고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22년이 됐어요. 새로운 친구, 고등학교 동기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2시간 동안 설전했습니다. 친구랑. 아, 친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뭐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사실 수익률이 높죠. 낮은 가격에 들어가면. 그런데 저는 이제 XRP가 유명하다고 보고 장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XRP도 투자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자, 돈이 충분히 투자할 것 같으면 비트코인도 사고 XRP도 사라.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투자가 어떻게 할 건지. 다행히 그 친구는 이미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어서 얘기가 잘 됐습니다. 자, 2023년 골프 가는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XRP 1만 개를 구매해라. 그때 800원, 900원 했어요. 노후에 우리가 은퇴하면 골프 회원권 사서 편하게 치려면 회원권 사려면 저 정도 하면 나중에 회원권 살 수 있지 않냐? 그럼 800만 원, 900만 원에서 10배 오르면 1억 되면 회원권, 주중 회원권 사가지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자.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 개는 꼭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롱텀으로 10년을 가져가든 5년을 가져가든 회원권 살 정도 되면 그때 우리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두 명은 구매를 했고 한 녀석은 여유가 있어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턴어라운드 XRP. 사람들은요, 쌀 때는 안 삽니다. 언제 사죠? 예. 1.9달러에 자, 유명한 사진이죠. 1.9달러에는 없어요, 손님이 몇 명. 100달러가 돼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달러, 2달러. 10년 뒤에 100달러 가능합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0달러는 되겠지만 10년 후에 100달러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인생은 도전과 모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8년에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때부터 적립식으로 2년, 3년 한번 사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나면 진짜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느껴야 됩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세상은 내가 아는 게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90%를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점점 세상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한 주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무엘 벤너인데 이 농부의 농부. 농부가 만든 투자 주기 사이클이에요. Periodic when to make money. 2019년 코로나 빵 터졌죠? 네, 패닉 시기입니다. A. 그러면 최고 시기 2026년 뻥 터지겠네요. 최고 시기예요. 내려올 것밖에 없죠. 2027년 이때 어떻게 되죠? 이미 2007년에 사실 미국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 붕괴되기 전에 붕괴가 가시화된 거죠. 이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되면 2027년, 8년의 붕괴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추기를 봅니다. 매수 시기, 바닥이란 얘기죠. 예, 여기 바닥. 자, 그래서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른데 2032년이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냐 다릅니다. 그래서 패닉이 오는 시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대공황 직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났죠. 2019년 코로나 왔고. 자, 어차피 이 시기는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데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26년에 와 있죠. 버블 시기예요. 버블이 정점이 일어날 시기가 2026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죠? 바다로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여기에 경제 붕괴 2027년이나 28년에 26년에서 2027년이나 28년에 경제가 끌어안겠죠. 그러면 바닥권이 다지게 되면 그때가 투자 시기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소액으로 조금씩 해보시라 권하지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경험하셔야 나중에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해보라 드립니다. 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일부 금액만 넣어서 코인 시장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도 필요합니다. 자, 누구나 가능한 투자인데 20대, 30대이신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경제 설계를 해야 되냐? 지금 물론 지금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결국은 세상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인데 실천은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의사가. 몸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뭐 약을 주면서 이제 술도 드지 마시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는 거 가리시고 자,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되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중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획기적으로 바뀌죠. 인생은 여러분 자신한테 달려있어요. 누구나 가능하지만 뭐죠? 실천이 어려워요. 실천.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천은 어렵다. 자, 월급의 무조건 30%를 투자하라. 이걸 지키실 각오가 있으면 이 유튜브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투자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 그럴까요? 자,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초보자예요. 초보자들이 투자해서 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량 자산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ETF나 국내 ETF처럼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량 자산을 들어가셔야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투자 시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잡아도 비쌀 때 사면 안 됩니다. 워런 버핏이 주장한 게 딱 하나예요. 비싼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량 자산인데 저렴할 때 산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난 다음에 시기가 딱 20년, 30년 딱 봅니다. 워런 버핏은. 보고 나면 다 팔아요. 애플 팔았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자, 장기 투자 플랜 말씀드릴게요. 30년 장기 투자. 자, 25만 원으로 시작했다. 주식과 부동산을 하면 5억 자산이 형성됐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50대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해서 50대, 60대에 되면 5억으로 자산을 굴리면 이제 많은 공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선택할 수 있고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제 부동산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주식과 뭘 해야 돼요? 네, 코인 하셔야 돼요. 암호화폐. 네, 두 개로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암호화폐. 이렇게 혼합. 플러스 금.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25만 원만 투자해도 사실은 주식 부동산으로 기회가 많았어요. 레버리지. 부동산 사가지고 대출 받아서 벌었어요. 참 좋은 세상이었죠.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걸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 세계적 기업인 아구파 필름. 105년 된 기업인데 망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필름이 있었어요. 지금 필름 안 팔죠. 예,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성공한 게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을 고집하다가 망했고 지금은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 망했죠. 핸드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요, 변해야 되는데, 옛날에 성공했던 노하우, 그걸 끝까지 물고 들여서 세상에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예전에 사업가들 뭘로 돈 벌었죠? 사업에서 돈 번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해서 돈 벌었습니다. 롯데 기업 보세요. 부동산 좋은 데 다 잡아서, 건물 잡아서 사업은 세금 내는 목적이고,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예요, 과거의 회사들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다 끝나가요. 그러면 주식과 코인. 강남의 50대 토박이들은 60평대 아파트 다 팔았어요, 이미. 3, 40대한테 다 넘긴 거죠, 아파트를. 그러면 부동산 버블이 이제 터질 거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에 25만 원을 저축할 자신 있는 분,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나는 중산층을 유지하겠다. 중간, 중산층이죠. 50만, 나는 힘들어도 50만 원을 저축하겠다. 그러면 두 배가 달라집니다. 엄청나죠? 여기부터는요, 일 안 하고 은퇴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자산 가지고 예치하셔서 코인 쪽에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삽니다.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런데 나는 20에50만 원 벌지만 집에서 다니고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많이 달라집니다. 힘들지만 A 코스 하세요. 250만 원 벌어도 집에 살고 부모님 집에 살면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외여행 안 가고 좋은 옷 안 사 입고 10년만 하시면 굉장히 많이 불러줍니다. 그러면 돈 버는 재미 생기면 이 습관,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고대 바빌론 BC 5천년 전에도요. 버는 돈의 10%를 무조건 투자하라. 돈을 굴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책이 있죠. 탈무드. 그 탈무드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유대인 종교는요. 랍비가 성직자지만 결국은 탈무드 정신을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가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죠. 자, 10%의 그 기본 소득을 저축하라, 투자하라, 그 돈을 굴려라는 게 기원전 5천년 전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26년이죠. 7천년이 지났습니다. 금융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선택하시든 부모님 집에서 사시고 결혼하기 전까지 나오지 마시고 A 코스를 권합니다. 그리고 독하게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럼 B 코스도 괜찮습니다. 이 부자 되려면 B 코스 정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러시면 200만 원 받아도 되겠죠. B 코스. 1,200 번다. 그럼 500은 투자해야 되는데 500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씀씀이 커집니다. 이러면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 되는 사람 못 받습니다. 부자의 삶을 유지해야 돼요. 검소해야 돼요. 그게 누적되면요. 10억이 넘어서면 엄청나게 굴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보셔야 돼요.
내가 월급 500 받는다. 그럼 200은 저축해야죠, 사실. 자, 500 이상 받으시면 당연히 200을 해야 되죠. 1200 받는다, 500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만약에 100만 원 한다, A 코스로 1200 월급인데 이 인생이 힘듭니다. 아마 이러면 15억도 힘들 거예요. 왜? 자산 공부 안 할 거예요. 나 돈 많이 버는데 굳이 투자 공부해야 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볼 거냐 다른데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젊은 나이에 일하셔서 40대에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 그러시면 결국 원칙이 필요하죠. 재테크하고 검소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5억까지 달성해도 10억까지는 검소하셔야 돼요. 10억 이후에는 좀 덜 검소하셔야 되는데 3억, 5억 가지고는 검소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과거에 노력했던 거 다 날아갑니다. 이거 갖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10억을 통과하실 때 전까지는 검소하고 재테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배당이 많이 나오고 그 월급이 있으면 배당은 재투자하고 투자하고 월급을 이제 많이 쓰면 되잖아요. 그죠? 10억 잔이 생기면 그때는 본인 월급 다 쓰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재투자하세요. 그럼 20억까지 갑니다. 보통은 어디를 못 넘죠? 네, 5억을 못 넘습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진국의 함정. 중진국에서 선진국 올라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들이 하루에 15시간 일해서 주 7일 일했어요. 그렇게 일해서 나라가 성공한 거지.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다. 지금 본인 세대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MZ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40시간도 힘들다 그럽니다. 주 50시간 힘들다 그럽니다. 자, 지금은 워라밸이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회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의 인생도 즐기고 워라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라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죠. 회사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40대 은퇴를 많이 해요. 심지어 30대에도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자, 미니멈 월급의 15%를 투자하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자. 두 번째, 자, 국내 배당주, 미국 ETF, 부동산, 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우량 자산들을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공부하라. 책 읽기, 카페 가입해서 엄청난 다른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튜브 보기. 자, 참고할 게 많죠. 자, 벤자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 워런 부핏이 대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자, 이걸로 책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 몇 번 읽어야 되죠? 네, 3번 정도 읽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어서 힘들고요. 3번 정도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카페, 경제 카페들 많습니다. 이 경제 카페들 중에 가투소, 가치 투자 연구소, 벤자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를 보고 만든 그 카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입해 보시고 유튜브는 경제 유튜브, 코인 유튜브, 다양한 유튜브들을 한번 보시고 짬짬이 공부하시면 돼요. 길게. 공부도 길게 하시고 투자도 길게 하시길 권합니다. 자, 장기 투자 방법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요, 주택 당첨으로 하시면 굉장히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라면 요걸 쓰시고 20대는요, 마찬가지로 월세 받은 부동산으로 많이 하시고 좀 저렴하게 사세요. 검소하게. 앞으로는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30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 창출 엄청 싸게 사지 않으면 사실은 주택은 뭐죠? 예, 자동차와 똑같이 내려가는 자산이 됩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삶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가 앞으로 5년 내에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전세 시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월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전세 제도 때문에 월세가 쌌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빌라 월세는 싸잖아요. 그런 데서 경제적 세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식은 지수 추종, ETF, 성장주 가치주를 50%씩 섞어서 하시면 좋고, 국내 배당주, PER가 퍼 곱해서 15 이하, 배당률 5% 이상. 이런 게 KB국민은행 같은 거,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이 바뀐 바뀌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금 투자는요. 증권사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없어요. 나스닥 CME 지수 8개 코인 투자, 코인은 자, 여기에 5개 말씀드렸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산 증가와 선택,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3억 됐을 때 왜 문제죠? 3억 모으면 많이 모은 거죠, 사실. 3억 있으면 서울에 노원 쪽이나 구축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대출 한 1억 끼면. 4억에서 5억이면 사요. 그럼 돈 좀 모으면 소비 증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5억이 되면 기존 삶을 유지하셔야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옵니다. 타임 브레이크. 많은 사람들이 5억을 모으면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5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서울에는 집 한 채 못 삽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건 10억씩 합니다. 자, 이럴 때는 5억 되면 자산이 좀 커졌으니까 스터디 같은 거나 재테크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국내 미국 주식 ETF를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10억쯤 되면 재테크 커뮤니티 꾸준히 오프라인에서 재테크 관심 있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시고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 공부를 좀 더 늘려야 되죠. 이때부터는 은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월급 받으면서 은퇴 준비해야 되죠. 예, 이때부터는 자산이 버는 게 월급보다 많아요. 그래서 월급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다 그러시면 월급을 버릴 시점이 오겠죠, 언젠가. 이때는 벌지 마시고요. 20억 되면 이제 탈출하셔야 되죠. 자, 이러면 조기 은퇴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배당주와 리스크 관리하시고 코인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이자 받고 있으면 뭐 생활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예금에 이자 받기도 갖고 계시고 현금을 만들기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죠? 자동으로 돈이 쌩쌩쌩 생기죠. 예, 패시브 인컴이죠. 패시브 인컴 만들고 은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제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 행동, 심리.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서 따라 달라요. 경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미 경제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고. 행동. 실제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고 그 행동은 심리죠. 언제 투자하고 언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를 하셔야 거시경제, 금리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제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죠. 투자 공부, 주식 매매법,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죠. 투자 심리, 매수 매도 언제 하고 멘탈 케어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 공부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잘 나와 있고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무리한 투자는 도박이다. 이 말씀 왜 드렸죠? 자,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인내심 길러야 되고, 공포에 살아. 환희에 팔아라. 사라는 매수죠. 얘는 매도죠. 2028년, 2032년,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꼭 맞지는 않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우량 자산 투자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이런 거 좋습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XRP, 우량 자산을 투자하셔야 돼요. 작은 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긍정적 투자. positive something.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려가도, 공포에 살려면 어떻게 돼? 이거 좋은 주식인데? 올라갈 건데 너무 싸다. 이렇게 긍정 생각하셔야지. 내가 산 거 떨어졌어. 나 팔래. 너무 두려워. 이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공부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카페도 가입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워런 버핏 한 말 있죠? 주식은 보유다. 매수 매도가 아니에요. 미국 주식만. 한국 주식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은 아직 장기 보유 안 됩니다. 네, 힘드니까 그건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15년 성장하면 캐시카우 기업이에요. 30년 쇠퇴한다.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떠오르는 기업 잡아야 됩니다. 근데 검증된 기업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삶의 태도나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마음속에 소리치는 메아리가 있을 거고 나의 삶에 대한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펼치시려면 그만한 준비와 인내를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